5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상승해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유가와 물가 급등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인상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에서 체포된 이민 가정 가운데 3세 이하 영유아 500명 이상이 이민 구치 시설에 수감됐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 등 이민 단속에 3년간 더 쓸 수 있는 700억 달러 예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회 흥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유가 여파가 소비자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유가 여파가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상승했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달과 비교해서도 0.5% 올라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2%대에 머물던 물가 상승률은 최근 석 달 연속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가격은 한 달 전보다 3.9%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전달보다 7% 올라 소비자 부담을 키웠습니다. 차량으로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주요 비용 증가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보다 2.9% 상승했고 전달 대비 상승률은 0.2%에 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면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압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에 앞서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물가 부담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추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제유가 흐름과 물가 지표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와 물가 급등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인상해야 하는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이미 유가와 물가 급등이 임금 인상을 추월한 데 이어 고금리까지 초래할 경우 미국민들의 생활고와 미국 경제 후퇴가 현실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서 유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결국 4%까지 넘어서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4.2%로 결국 4%대를 넘어서면서 2023년 4월 이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CPI는 올 1월과 2월 2.4%로 진정됐었으나 이란과의 전쟁이 개전된 후 유가 급등에 따라 3월에는 3.3%로 급등했고 4월에는 3.8%, 5월에는 급기야 4.2%까지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5월 한 달 동안 휘발유 값이 전년보다 40.5%나 폭등하는 바람에 전체 에너지 가격이 23.5%나 올라 소비자 물가 급등의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고용과 물가에서 한 축인 물가 급등으로 요동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에 인상해야 하는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6월 들어 유가 급등이 진정되기 시작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수 있고 전쟁이 끝나면 유가와 휘발유 값이 급락할 수 있어 인플레 공포가 완화될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유가 급등에 따라 4%를 넘어선 미국의 물가 급등이 연준 목표치인 2%로 근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는 정반대로 잘해야 동결하고 오히려 인상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벌써 연준이 올 하반기에도 물가가 크게 진정되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6월과 7월, 9월 회의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3.50% 내지 3.75%에서 동결할 가능성은 6월 17일에는 96.3%나 되고 7월 29일에는 86.4%, 9월 16일에는 61.4%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29일에는 동결 49.6%, 인상 38.8%로 팽팽해지고 12월 9일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63%로 동결 가능성 31.7%보다 2배나 높아질 것으로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아이스가 불법 이민 단속에서 체포된 이민 가정 가운데 1년여 동안 3세 이하 영유아들을 하루 평균 25명씩 모두 500명 이상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한 것으로 MSNBC의 후신인 MSNow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민 구치시설의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치료가 부실해 수감된 영유아들 중에 80명 이상이 심한 건강 이상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서 3세 이하 영유아들도 대거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되고 있다며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MSNow가 보도했습니다. MSNBC의 후신인 MSNow와 비당파적인 마샬 프로젝트 등이 연방 이민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이민 가정의 3세 이하 영유아 500명 이상이 이민 구치시설에 수감됐던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구금된 3세 이하 영유아들은 25명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3명보다 약 10배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MSNow의 보도에 따르면 한 이민 가정의 일가족 3명이 이민 단속에 걸려 체포된 후에 이민 구치시설에 수감됐습니다. 일가족 중에 아버지는 가족과 분리돼 캘리포니아의 이민 구치시설에 투옥됐습니다. 2살짜리 아들과 어머니는 멀리 떨어진 텍사스 이민 프로세싱 센터에 있는 구치시설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스는 15개월 동안 500명 이상의 영유아들을 구금하고 상당수는 법적 수감 기간보다 오래 구치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이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맥시멈으로 20일 동안만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 이상의 이민 영유아들 가운데 175명이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민 구치시설의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의료치료가 부족해 수감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딜리 이민수속센터에서는 구치돼 있던 영유아 80명 이상이 발열과 설사, 폐렴, 염증, 코로나 감염 증세 등에 시달렸으나 의료치료가 부족했다고 호소했다고 MSNow는 전했습니다. 아이스 이민단속국에 체포돼 예외 없이 이민 구치시설에 수감되고 있는 외국인들은 미립국자 등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미국에 난민을 신청 중인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7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중단 없이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3년간 이민 단속 예산 700억 달러를 최종 확정하고 아이스의 정례 예산보다 3배인 380억 달러를 투입해 10,000명을 증원키로 했으며 국경 순찰대에는 220억 달러를 배정해 불법 이민 단속에도 재투입키로 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연방 예산 가운데 1조 달러를 넘기고 있는 국방 예산과 이민 단속 예산만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특히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대부분 추방하거나 자진 출국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이민 단속을 임기 말까지 강행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이미 지난해 발의시킨 BBB법에 따라 4년간의 특별 이민 단속 예산 1,700억 달러나 확정해 집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아직 1,000억 달러나 남아있는데도 임기 말까지 3년간 더 쓸 수 있는 700억 달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단순 과반수로 가결하는 예산조정법으로 확정한 이민 단속 예산 700억 달러는 연방 상원에서 찬성 52대 반대 47표로 통과된 데 이어 연방 하원에서는 찬성 214, 반대 212로 최종 가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발효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이민 단속 예산 700억 달러 가운데 380억 달러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에 배정되고 220억 달러는 국경 순찰 때 제공됩니다. 아이스는 정례 연간 예산이 100억 달러인데 그보다 3배나 증액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이번 추가 예산으로 이민 단속과 추방 요원들을 10,000명이나 더 증원하게 되고 국경 순찰 때는 3,000명을 늘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아이스 요원들은 이미 12,000명이 증원돼 22,000명으로 120%나 급증한 데 이어 10,000명이 추가 증원되면 32,000명으로 최대 규모의 연방사법기관이 됩니다. 여기에 이민 단속에서 일터 단속이나 인신매매, 원정 출산 등을 전담 단속하고 있는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는 7,700명의 요원들이 있습니다. 국경 순찰 때는 19,500명에서 3,000명 늘어나면 22,500명으로 증강됩니다. 일터급습과 인신매매, 원정 출산 등에 대한 특별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에 70억 달러가 추가 배정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포하는 추방 대상자들을 구금하는 이민구치 시설을 현재 7만 명 수용 수준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확충하게 됩니다. 아이스는 추방 대상자들을 외국으로 추방하는데 통상적으로 전세항공기 22대를 계약을 맺고 운영해왔으나 최근 들어 보잉 737기 8대와 걸프스트림 G650기 2대를 아예 구매했고 추가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입국자들은 제로로 만들겠다는 국경 봉쇄를 위해 남부 국경 장벽 주변에 첨단 감시 장비들을 대거 보강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회 흥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에서는 티켓 판매 부진이 나타나고 있지만 월드컵 열기 자체에는 여전히 뜨거운 모습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원들의 월드컵 경기 시청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경기에서는 흥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공식 재판매 사이트에는 현재 조별리그 경기 티켓 17만 장 이상이 판매 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재판매 시장의 티켓 중간 가격도 20%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부 국가 경기에서는 여전히 상당수 좌석이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경기의 경우 약 16,000장의 티켓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개최국 경기는 물론 개막전 티켓도 4,000장 이상이 재판매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높아진 티켓 가격이 흥행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최국 경기의 재판매 시장 중간 가격은 800달러를 넘고 있으며 FIFA가 판매하는 일부 잔여 좌석은 1,000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결승전 티켓은 가장 저렴한 좌석도 4,000달러를 넘어 가족 4명이 관람할 경우 입장권 비용만 16,000달러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가격 부담이 일부 경기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멕시코와 콜롬비아,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대표팀 경기는 높은 관심 속에 재판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경기의 경우 일부 티켓이 원래 가격의 5배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기장 안팎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지만 기업들은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플랫폼 UKG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월드컵 시청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기업들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직원의 27%는 지각이나 조퇴, 무단 결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14%는 근무 시간 중 몰래 경기를 시청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관리자들 역시 월드컵 기간 휴가를 사용하거나
유연 근무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기관은 월드컵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로 기업들이 모두 합쳐 최대 17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월드컵이 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기업들도 경기 일정에 맞춘 유연한 근무 제도를 검토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